활용공추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공식 카페에서 저희 이제 최근에 무방을 지금 새롭게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지금부터는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하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하반기 윤곽들은 조금씩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반기 영상, 그러니까 하반기 예상들 분석돼 있는 내용들 이렇게 잘 보시면서 혼자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이 텔레그램 정기 구독방 같은 경우에서 아마 조금 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전일 정보,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전체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 그날 시장의 상황에 대한 얘기 등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조금 더 이 중요한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올려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자 매매가 어려우시거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VIP 방에서도 지금 새롭게 이제 이 시장 어려운 구간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아마 이 구간이 지나도 난이도는 좀 꽤 높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7월 6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어제 상당히 미국 쪽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상황들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황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조금 드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 시장까지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폭이 제법 괜찮게 나왔는데, 어제 장중 변동성으로 놓고 따지면요, 지금 뭐 마이너스 1.94에서 플러스 1.75까지 4% 이상의 4% 가까운 장중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우리 시장 마감하고 나서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이 노르웨이 이 천연가스 회사 쪽에서 파업 얘기가 좀 나왔고, 독일 에너지 관련 회사의 구제 이 자금 집행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크게 급격하게 만들어냈고, 그 부분이 유럽 시장의 하락을 만들었고, 미국 시장도 그러니까 장전에 선물 지수를 급락시키는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어제 장중에 10년, 2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는, 장중 역전이 되는, 그리고 뭐 종가상으로도 사실 지금 거의 붙어 있는 상태죠. 이런 정도로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가 10년과 2년물이 역전됐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10년물이 역전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경기 침체 우려를 일단 반영하는 거죠. 10년 뒤에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로 선물이 떨어지는 이런 개념인 거죠. 국채가 떨어지는 그런 개념인 거고, 반면 2년물 같은 경우가 그나마 떨어졌습니다만 견조하게 버텼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금리 인상이 있잖아, 가까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2년물은 그나마 좀 선방을 한 모습이고, 어느 정도 하락률이 좀 제한된 모습이었고, 10년물은 경기 침체 우려를 강하게 반영하는 모습이었고, 이 흐름으로 놓고 보면 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과거 사례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도 어제 작용이 좀 됐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강화가 되면서 국제 유가 어제 급락이 나왔죠. 그동안 제가 한 2, 3주 정도 전부터 6월 중순경부터 시작을 해서 국제 유가 더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질 겁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오늘 하루 일단 떨어진 거니까 아직은 뭐 모릅니다. 추세적으로 아직은 더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결과만 지금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영되면서 떨어지는 건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과는 조금 다른 그림입니다.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일단 국제 유가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조금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히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무역 수지 개선에 상당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놓고 따져서 만약에 100달러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다 또는 100달러 밑으로 조금 밀리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좋게만 볼 상황은 분명히 아니기는 하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바람직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기는 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의 어제 5월 공장 주문 자체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괜찮은 모습이 나왔고요. 그 부분이 국제유가 하락, 원자재 가격 하락,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하락, 비철금속의 하락, 그러니까 원자재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국채금리 하락 이런 부분들이 금리 역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로 귀결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이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아마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아실 거예요.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금리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 그동안 시장이 이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거 보여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국채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보면 7월 FOMC에서 75bp 인상의 확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증시에는 주식시장 쪽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 악재만 계속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경기 침체가 물론 심각한 지경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커지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분석한 입장에서 보면 경기 침체는 그렇게 과도하게 나오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주식시장이 항상 선반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일정 이상은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금리 인상까지도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급격한 강한 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낙폭은 분명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그 사이에 지금 뭐 진짜 욕실의 바보가 된 이 연준이 아무리 좀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금 거의 삽질을 하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강하게 유발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 지금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결론은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앞으로 조금씩 꺾여 나갈 거다. 물론 지금 그러니까 8일 날 나오게 될 고용 보고서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너무 잘 나와도 안 되고 안 나와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적당하게 적당하게 부족하게 나와야 해요. 전월보다는 당연히 고용자 수가 떨어져야 할 것이고 대신 고용 자체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갈 일은 없겠지만 급격하게 줄어드는 정도는 막아야 되는 고용 보고서 중요할 것이고 다음 주에 나오게 될 CPI 온전하게 반영이 되지는 못했지만 6월 중하순 이후부터 국제 유가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일부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둔화되는 정도의 모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헤드라인에서. 그리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했던 근원 PCI 같은 경우는 PCI가 아니고 CP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전월 대비 조금 둔화되는 모습,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다. 일단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어제 미국도 이제 유럽의 경기 침체의 영향을 좀 많이 반영을 한 모습인데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영국 경기 침체 얘기들이 좀 나왔고 독일도 지금 뭐 사상 최초로 무역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에너지 구제금융법까지 통과가 되면서 유로화가 급격한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유로화의 약세가 결국은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 환율도 지금 끌어올린 이런 모습들인 거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휴전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8월 얘기가 일단 있었다라는 정도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될 것이지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휴전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칼자루는 러시아가 지고 있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나온 게 없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영국 보리스 총리 같은 경우도 계속 탈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크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어제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방위 관련 섹터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 리오프닝 섹터들이 좀 올라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부 조금 반영은 좀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기자의 추측성 기사, 일부 전문가들의 이야기, 이런 쪽이 조금 시장에 조금 작용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가을, 겨울로 넘어갈수록 더욱더 큰 칼자루를 쥐게 되는 건 러시아입니다. 지금 당장 러시아가 중단할 이유가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어제 조금 시장에 영향을 줬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도 공매도가 항상 매달 보통 보면 한 300억 달러 전후로 공매도가 매달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난 5월 달에 한 610억 달러 정도가 나왔대요. 근데 6월 달에 200억 달러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답니다. 그 얘기는 공매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공매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조금 특이성으로 공격적으로 하방을 보던 사람들이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시장의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서 보면 현재 상황은요.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더욱더 인플레이션보다 더욱더 강하게 반영돼 있는 상태다.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게 반영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어제 그 부분이 증시에서 일부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었다. 나스닥 상승이 그걸 의미한다. 미국도 공매도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다. 국제유가, 농산물, 비철금속 등의 원자재 가격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 기대감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게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향후에 대한 얘기는 요거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죠. 미국 시장 어제 예상보다 나스닥의 경우 강하게 반등을 줘서 11,300포인트 지금 위로 올라온 상황까지 왔는데요. 글쎄요, 이 부분을 바로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놀아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과거에 많이 드렸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제 조금 과도한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면 오늘은 요 11,300포인트 약간 아래 부분 주변에서 대략 지수로 따져보면요. 한 11,200,
조금 더 넓혀보면 11,150 라인 정도 선을 기준으로 11,150에서 11,000 11,150, 예, 11,150에서 11,300포인트, 그 정도 사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정도 매물 소화를 좀 하지 않을까, 어제 상승에 대한 소화를 하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시장 상황은 어떻게 갈 것으로 보여지느냐? 기존에 말씀드렸던 상황 그 시각 그대로입니다. 이거 뭐 제가 지난달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1차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밤에 나오게 될 고용보고서, 다음 주 주중에 나오게 될 CPI, 요게 1차적으로 중요할 겁니다. 중요할 건데, 앞으로 시장 요번 달 말까지 가면서 FOMC가 일단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니까, FOMC에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금리 인상 비율은 75bp 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75bp를 그대로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렸죠. 50bp 로 떨어진, 이제 좀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아직까지 이런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지난달 말부터 이 말씀은 계속 드렸어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75bp를 그대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9월 FOMC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기존 그 시장과 연준의 예상은 50bp잖아요. 50bp인데 요거 25bp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7월에 75를 올리게 되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고 아마 75bp를 올리고 나면 당분간은 시장이 또 한번 눌릴 수도 있습니다. 왜? 경기 침체 우려를 더 반영해야 되니까. 75, 그만큼 75bp가 지금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75를 못 올릴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더 두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번에 50bp를 올리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좀 내려온다. 컨센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9월 달에는 25bp로 더 내려오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50bp를 올린 7월 FOMC 이후부터 시작해서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고 9월 달에 25를 올리면서부터 시장은 이제 확실히 좀 돌아서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게 앞으로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큰 틀에서의 시각입니다. 물론 하루하루로 보면 뭐 말씀드릴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뭐 무방도 그렇고 저희 이제 그 VIP 방이나 정기 구독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약세 출발이 예상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59분 59초까지 사실은 코스피가 빨간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랬는데 오늘 너무 높게 시작하는 거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지 이랬는데 역시나 시작은 일단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을 했고요. 이후 질질질질 밀리는 흐름들이 조금씩 나왔던 게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질질질 좀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9시 10분 정도를 넘어서면서부터 코스닥이 갑자기 불현듯 호련히 느닷없이 신압으로 서든하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은 지금 플러스 1%까지 지금 올리고 있는 상당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지금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전기차 섹터들 지금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 반등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 계속해서 질질거리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코스닥 이렇게 땡겨줄 때 코스피 땡겨 올라와야지 그렇지 못하면 코스닥 같이 밀리면서 또 밀릴 수 있다. 이거 올라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코스피를 조금 땡겨 올린 모습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직까지는 불안불안한 모습이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직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못 됩니다. 시장 그나마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제가 이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그나마 조금씩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딱 드리고 바로 그 뒤로 올라왔잖아요. 일단 시장 전체적인 수급의 개선세는 조금씩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오늘 시장 이후에
하단은 조금 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등의 가능성. 제가 오늘 처음에 장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약세 출발 이후에 장중 변동성이 조금 나올 걸로 보여지고 오후장 들어가면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낙폭을 일부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지금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으로 놓고 보면 만약에 외국인들이 환율이 더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주 강해진다면 또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정도의 수준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시장은 조금 더 낙폭을 축소해 나갈 가능성에 무게를 조금 더 두고는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오늘 일단 이 엔터 섹터들 블랙핑크 복귀 소식에 따라서 YG엔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엔터 섹터들 지금 조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툰 섹터들 어제 이제 엊그저께 나 혼자만 레벨업.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 책을 저는 이제 그 소설로 봤는데 이제 책으로 봤는데 이걸 보면서 진짜 고등학교 때 봤던 무협지를 떠올릴 만큼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이거 만약에 드라마, 영화 이런 걸로 뭐 좀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단은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데 나오면 볼 생각이 있을 만큼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런 부분들 나오면서 웹툰 섹터들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섹터들도 약간씩 좀 괜찮은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NFT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이런 섹터들도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 정유, 에너지 관련 섹터들 그리고 신재생 섹터들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아마 어제 미국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좀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면 눈에 띄는 종목이 없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SK 하이테크, SK 하이닉스, 네이버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흐름이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LNF 매수 상당히 좋습니다. 한동안 외국인 매도가 정말 많이 나왔죠. LNF, 그 다음 위메이드, 넥스트칩, 휴림로봇, 레이저셋, 원준, ABL 바이오 이런 정도 종목들 괜찮은 모습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강 MNT, 현대바이오, YG엔터, 조광 ILI, 그 다음 알테오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보면요. 어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거 위로 이렇게 넘어야지 옆으로 기면서 넘게 되면 이후 다시 요거 밑으로 한번 봐야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현재까지의 모습은 옆으로 넘는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어제도 계속 어제 이 반등 과정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시장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 아니기 때문에 불나방되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장 후반쯤에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위로 올리면서 최소한 보합권 정도까지 만약에 올린다면 그러면 내일 하루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양봉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보합 정도 수준까지 올리지 못하는 약보합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밑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추세 지지선이 이제 될 텐데 걔를 다시 한번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 바닥이 나왔다든지 안정화가 됐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시장에서의 지금 내부적인 변화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점차적으로 매수 타이밍들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일단 오전 말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